자, 이 과목 시작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구멍의 최대 치수가 축의 최소시 치수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하는 끼워 맞춤 종류. 자, 여기서 우리 생각을 해보시죠. 구멍의 최대 치수, 그러니까 구멍이 최대로 클 때, 최대로 큰데 축의 최소 치수, 그러니까 축이 최고로 작을 때. 근데 이걸 비교했는데도 보시면은 구멍이 작다는 거죠. 구멍이 가장 클 때, 축이 가장 작을 때 이렇게 비교했는데도 구멍이 작다. 그러면 꽉 끼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억지 끼워 맞춤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말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어렵지 않은 용어거든요. 근데 억지 끼워 맞춤, 헐거운 끼워 맞춤, 중간 끼워 맞춤 뭐 그간 본 적이 없으셨던 분들은 용어만 좀 익숙해지시면 말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2번 리벳의 호칭 길이를 나타낼 때 머리 부분까지 포함하여 호칭 길이를 나타내는 것. 자, 여기서 핵심은 머리 부분을 포함하여 호칭 길이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호칭 길이를 머리 부분 빼고 나타내는 것들이 있고 포함해서 나타내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둥근머리 리벳은 머리 빼죠. 예. 그리고 접시머리 리벳은 이 머리 부분까지 포함을 하죠. 이 머리 부분까지. 포함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겠고, 자, 얇은 납작머리도 뺐고 냄비머리도 뺐죠. 그래서 여기 있는 보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접시머리 리벳이 해당이 된다라는 것. 뭐 이걸 뭐 그대로 다 암기를 하시면 가장 좋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럴 정도의 뭐 좀 여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접시머리 리벳 문제에 나왔고 여기서 이제 해당하는 거를 찾는 거니까 이 정도는 확실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징으로서 하나 머리까지 포함해서 이 L값이 호칭 길이겠죠. 이것을 계산을 한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3번. 자, 이것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똑같은 그림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어느 기호에 맞물리는 기호의 간략도. 그러니까 어느 기호의 간략도인가 라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요거를 보면 요 세 줄 있죠. 요 세 줄을 봤을 때는 헬리컬 기어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면은 헬리컬 기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헬리컬 기어라고 그냥 바로 표현하는 건 바로 그러니까 딱 찍을 수 있는 요게 아니고 이 보시면은 나사 기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 비틀어져 있는 거를 이제 헬리컬 형상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나사 기어 같은 경우도 요 빗금 세 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헬리컬 기어로 찍으시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나사 기어의 형상인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축이 서로 교차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사 기어라는 것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헬리컬 기어의 모양을 갖는다고 되어 있는데 헬리컬 기어는 답은 아니죠. 헬리컬 기어 같은 경우에는 두 축이 평행하죠. 이렇게. 두 축이 이렇게 평행하게 돼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축이 이렇게 두 개가 평행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나사기어 같은 경우는 평행하지도 않고 교차되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 이렇게 두 축이 교차되는 것은 이제 여기 있는 베벨기어라고 할 수 있고 이가 이렇게 누워 있는 그 꼬인 형태가 되어 있는 게 스파이럴 베벨기어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고 헬리컬 기어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요 축선들을 이렇게 보시고 나사기어라는 걸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가 요거의 간략도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 나올 때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4번 자동조심 볼 베어링의 베어링 계열 기호. 이건 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동조심 볼 베어링. 이 조심이란 말은 지가 알아서 중심을 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볼들의 무게중심을 통해서 중심을 향하게끔 회전을 하면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향해서 가면 그만큼 중심이 잡히겠죠. 그래서 자동 조심이란 말은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자동 조심 베어링은
12132223 요 계열을 사용한다 해서 답은 3번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도 외워두시면 좋고요. 혹시 이제 뭐 앞으로도 몇 번 나오겠지만 이것도 혹시나 이제 좀 무리가 되시면 하나 정도라도 이 6개월이 특히 뭐 6008, 뭐 6201 뭐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깊은 홈 볼베어링이다 라는 거 하나 정도라도 같이 건져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1, 2가 시작되는 것들은 자동 조심 볼베어링, 6으로 시작되는 건 깊은 홈 볼베어링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25번은 뭐 이거는 이제 앞으로 보시면서 좀 뭐 어떻게 떠올려 보시기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나오는 건데 여기 보시면 1, 2, 3, 4번 중에 서로 직교한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름이 같은 원기둥이 직교한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이런 형상이 나옵니다. 인벤터나 이런 것도 만지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그려보셔도 바로 아시게 될 거고요. 바로 아실 수 있고, 그리고 혹시 뭐 그런 툴을 혹시 안 해보신 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렇게 만나는 거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비슷하긴 한데 여기 실선이 하나 끄어져 있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26번. 자, 이거는 이제 이 문제는 뭐 솔직히 별거 아니긴 한데 좀 한번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거는 L의 길이인데 여기 보시면 구멍간 간격이 100이고 50, 20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개수는 앞에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게 개수고 뒤에 게 이제 이 하나당 파이 값이겠죠. 그래서 파이를 보통 붙이는데 안 붙였더라도 이 앞에 게 개수라는 거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구멍이 50개면은 간격이 몇 개일까요? 간격은 49개가 되겠죠. 이렇게 구멍이 3개 있으면 간격은 2개가 되죠. 구멍이 4개 있으면 간격은 3개가 됩니다. 하나, 둘, 3개. 그래서 구멍 개수에서 하나를 빼면 간격의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49개의 간격이 이제 100만큼 100의 간격이 49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빠지는 게 이 끝에 두 군데죠. 그래서 25, 25로 지금 문제에 표기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50.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4950이 된다는 겁니다. 뭐 이것도 생각만 하시면 하나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실수를 하셔서 뭐 개수를 20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했거나 아니면은 뭐 50개 그러니까 간격이 50개가 아닌데 간격을 50개로 계산하시거나 그래서 5050 이런 오답을 찍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 한번 명확하게 공부만 한번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7번. 자, 핸들이나 바퀴 암 및 리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회전도시 단면도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회전도시 단면도를 그리는데 단면 외형을 나타내는 선이 지금 보시면 절단된 곳에 전후를 끊어서 그 사이라고 되어 있죠. 그 사이. 자, 이 그 사이가 어떻게 보면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이란 말은 요 형태 사이에 따로 있는 거죠. 따로 그려놓은 거죠. 그럴 때는 굵은 실선을 씁니다. 우리 리브를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 있을 때 정동력 전자자치 본체죠. 이 리브 같은 거를 이렇게 회전도시 단면도로 그렸을 때는 이 형체 안에 있죠.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선이 가는 실선이 됩니다. 가는 실선이 되고요. 여기서는 이 형태가 굵은 실선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것. 안쪽에 있으면 가는 실선, 따로 있으면 굵은 실선. 이렇게 꼭 구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굵은 지금 실선입니다. 1.3선, 2.3선은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그리고 28번 보시면 구멍 기준식 H7 끼워 맞춤에서 조립되는 축의 끼워 맞춤 공차가 다음과 같을 때 억지 끼워 맞춤에 해당되는 것.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뭐 이걸 외우면 가장 좋죠. 외우면 가장 좋은데, 외우실 분들은 이 기준
값들 하나씩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JS6부터 중간 끼워 맞춤, P6부터 억지 끼워 맞춤이다. 그러면 이제 H에서 커질수록 그리고 작아질수록 이 축의 값은 커지고 작아지죠. 그러니까 A로 갈수록 작아지고 Z로 갈수록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 H7 이렇게 똑같이 구멍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축을 들이댔을 때 Z쪽에 가장 가까운 게 억지가 될 거고 A쪽에 가장 가까운 게 헐거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푸실 때는 알파벳 가장 뒤에 있는 문자를 찍으시면 되긴 한데 뭐 더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고 싶으시면 이 기준값들 H7의 구멍에 대응하는 이 기준값들 그래서 JS6부터 중간 끼워 맞춤이다 라고 외우시면 그 밑에는 그 알파벳 밑에는 헐거운이고 여기부터는 중간 끼워 맞춤이고 P6부터는 억지 끼워 맞춤이다 이런 게 구분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표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큰 것, 그러니까 가장 뒤에 있는 알파벳을 찾으시면 억지 끼워 맞춤이 아니겠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푸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9번, 이 I 형광, I자 모양으로 생겨서 뭐 기억 형광도 있고 그렇죠. I자 형광으로 치수 표시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이거는 뭐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여기 보시면 I자.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I자 형광이다. 그래서 뭐부터 나오는지 보시면 A, 그러니까 높이값, 그리고 폭, 좌우폭, 다음에 요 두께, 가운데 요 부분에, 예, 가운데 요 부분에 두께죠. 두께, 그리고 길이 값이 가장 뒤에 나온다라는 거, 예, 기억을 하시고, 요 순서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 요 순서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30번은 예, 이런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31번은 보시면 A값. 자, A의 치수죠. A 치수.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런 단위 이렇게 뭐 단위 져 있기도 하고 이런데 지금은 굉장히 쉽게 나왔죠. 그래서 삼각법에 따라서 이렇게 길이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길이는 뭐 15다. 상당히 쉬운 문제고요. 자, 32번 같은 경우는 자, 이것도 이제 암기인데 두 종류의 선이 같은 장소에 겹치게 될 때 뭐가 위에 올라오게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숨절, 중무치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외형선, 수문선, 절단선, 중심선, 무게중심선, 치수, 보조선. 그리고 얘들을 모두 이길 수 있는 게 이제 문자입니다. 문자는 보통 가장 상위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외순절 중무치 하시고 그렇게 외우셔서 앞으로도 이제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를 꼭 외순절 중무치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외는 외형선, 뭐 수문, 수문선 뭐 이런 식으로 외순절 중무치를 외워두시면 뭐 거의 다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3번 일반구조용 압연강제. 자, 일반구조용 압연강제는 여기 있지만 S입니다.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다른 것도 이제 적어놨죠. 스프링 강제, 냉간 압연강판, 그리고 기계구조용 탄소강. 이건 뭐 가장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거죠. SM45C 하면 뭐 탄소량 0.4에서 0.5% 사이, 뭐 0.45%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이 사이에 있는 탄소강을 얘기를 하는 거고, 기계구조용 탄소강. 나머지도 정도는 암기를 하고 넘어가시면 이제 다음에 문제 나올 때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4번 같은 경우는 한번 유심히 보시고요. 이런 문제도 이제 잘 보시면 이제 이런 문제를 한번 보시고 나면 다른 좀 응용하는 문제도 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벽면도와 정면도,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보시고 한번 문제를 이렇게 푼다라는 거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번. 자, 35번은 이제 단독형체에 관한 기하 공차들. 자, 단독형체는 무슨 얘기냐면
비교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내가 이 부분에 뭘 줄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잠깐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구멍이 있다고 치고, 자, 여기에 이제 무슨 뭐 치수가 하나 있다, 뭐 파이 50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데이텀이 있고, 이 데이텀 요 라인에 대해서 이 구멍에다가 뭘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멍에다가 평행도 같은 걸 줄 수 있겠죠. 이 구멍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평행이다, 얼마나 평행과 가까운가, 이런 기하공차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데이텀이 없다고 치죠. 그러면 이 구멍에 대해서 비교할 대상이 없죠. 그래서 뭔가 비교할 대상이 필요한 기하공차가 이제 단독 형체가 아니죠. 그런 거는 데이텀이 필요하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단독 형체에 관한 기하공차는 뭐냐면 그런 데이텀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필요 없는 기하공차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기하공차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데이텀이 필요 없는 기하공차들. 자, 진직도, 평면도, 진원도, 원통도, 윤곽도, 이거 면의 윤곽도, 선의 윤곽도, 이런 것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진직도를 얘기하면 이런 직선이 물체에 직선이 있는데 이런 직선이 있을 때 이 진직도를 내가 파악을 하고자 하는데 비교 대상이 다른 뭐 물체의 다른 부분이나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이론적인 선에 대해서 얼마나 얘가 벗어나 있는가. 진원도 같은 경우는 자, 진원도의 의미가 원래 원의 의미가 뭐죠 원래? 한 점으로부터 같은 선 상에 있는 같은 길이에 있는 점들의 무수한 집합이죠. 그래서 이런 완벽한 원에 대해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다른 거와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론적인 완벽한 원, 이론적인 완벽한 선, 이론적인 완벽한 평면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독 형체에 관련된 기하공차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르게 묶인 것은 여기 있는 평면도, 진원도, 진직도 이런 것들. 이건 뭐죠? 경사도, 직각도, 원통도죠. 원통도 맞는데 얘들은 기하공차가 데이텀이 필요한 기하공차들이고 얘는 위치도, 그리고 동심도, 대칭도죠. 그리고 원주 흔들림, 그리고 선의 윤곽도, 그리고 동심도.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묶여만 있는 거는 단독 형체로 묶여 있는 거는 요것들이라고 해서 문제를 푸시고 데이텀이 필요 있고 없고를 생각을 하시는 기준은 어쨌든 이론적인 완벽한 무언가와 비교를 하는가 아니면 다른 부분과 비교를 하는가 그거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36번도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건데 자, 커터의 줄무늬 모양이 가공하고 나서 커터의 줄무늬 모양이 죄송합니다. 줄무늬 모양이 여러 방면으로 교차 또는 무방향. 자, 이 무방향이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무방향이라고 하면 어쨌든 M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방향은 M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직번, 투상면의 수직. 얘는 투상면의 평행. 얘는 투상면의 교차. 이렇게. 그래서 아까 여러 방면으로 교차한다는 얘기가 요거가 좀 헷갈리기 때문에 X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무방향이라는 게 있으면 이제 확실히 아주 그냥 난장판 쉽게 얘기해서 무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M이라고 하고요. 무방향. 방향성이 정해진 게 뚜렷이 없는 겁니다. 여러 방향으로 막 교차되어 있는. 그리고 얘 C는 이렇게 동심원으로. 선반 가공하고 나면 단면이 보통 이렇겠죠. 자, 그리고 R. 이거는 해바라기 모양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런 레이디얼 모양을, 방사형 모양을 이렇게 이렇게 R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있을 때, 우리 뭐 캐드로 하면 어레이 했을 때, 이런 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37번. 자, 단면 표시도. 자, 이렇게 단면이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만큼 부분적으로 돼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부분 단면도라고 말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요만큼 해서 딱 안쪽을 요만큼만 보여주죠.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정확히 절반을 떼냈으면 한쪽 단면도겠고, 정확히 단면을 다 했으면은 온단면도라고 하나? 전단면도. 요즘에 한쪽 단면도, 반단면도라는 말을 이제 같이 쓰고요. 온단면도, 전단면도라는 말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부분 단면도. 아까 회전도시 단면도는 선의 종류 구분할 때 아까 첫 문제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38번도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시고요. 자, 39번. 도면에서 나사 조립부에 M10이 있고, 다음에 OH, OG 대문자 소문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M10은 어쨌든 간에 호칭 지름이 10인 나사죠. 미터 나사. 근데 이제 따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값이 붙어 있으면 이건 가는 나사인데 이건 미터 보통 나사죠. 따로 없으니까 이게. 그래서 미터 보통 나사고 보시면 H가 대문자, G가 소문자인데 우리 구멍과 축 따질 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H가 앞나사겠죠. 그리고 G가 소문자니까 수나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수나사가 OG급, 앞나사가 OH급 이렇게 돼 있는 게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피치가 오고 나서 이런 건 말이 안 되고요.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이거는 반대고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런 것도 요즘에 최근에도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공부를 이런 거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40번. 주조 캐스팅의 기호는 여기 있네요. 네, 그대로 친절하게 C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C고, 얘들은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자, 드릴링 가공, 보링 가공, 이거 벨트 샌딩이라는 가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나왔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나옵니다. 이런 암기 문제들은 특히. 그래서 공부를 웬만하면 지금 외우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